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타면서 전강 후강 좀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회복을 했었습니다. 기술주가 강하게 마친 만큼 오늘 국내장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런 가운데 추가로 오늘 모닝 뉴스를 통해서 내용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일본 제철에 대한 주식을 매각했다고 하게 되는데요. 시간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본장에서도 함께 보셔야 될 듯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의 또 다른 소식, SK온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일본과의 첫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15조 규모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지 내용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 외에 동훈 아나텍도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미국 UCLA 측과 침으로 암 진단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모닝뉴스입니다. 목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가지의 뉴스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정부가 퓨리오사 AI와 메타 간의 인수합병 거래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4,600억 원 규모의 일본 제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LG가 캐나다 리튬 추출 기업에 투자하면서 클린테크 분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인 닛산에 1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와 한국투자 파트너스 PE본부가 레뷰코퍼레이션 매각에 나섭니다. 동훈 아나텍이 침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스타트업인 퓨리오사 AI와 미국 빅테크 메타 간의 인수합병 거래를 심사한다는 소식입니다. 메타는 퓨리오사 AI가 개발한 AI 반도체 기술력에 주목해서 지난해 말부터 인수를 추진해 왔습니다. 19일 이 인수권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가 경제와 기술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메타가 추진 중인 퓨리오사 AI 인수권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퓨리오사 AI의 보유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평가되면 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서 해외 기업으로의 인수권을 검토해 승인과 중지, 금지 또는 원상 회복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M&A 거래를 조건부로 중지시키거나 아예 금지시킬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서 현금 흐름이 어려웠었던 퓨리오사 AI는 정부 심사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시간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TS 인베스트먼트 6.44% 강승 흐름 보였습니다. 또한 포바이포도 관련주로 묶이면서 4.65% 상승했는데요. 이외에도 엑스페릭스도 3%대 상승했습니다. 관련주들의 오늘장의 영향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었던 4,600억 원 규모의 일본 제철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사업 보고서에서 일본 제철 주식 4,670억 원어치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 자산이나 처분 자산 집단으로 분류했습니다. 자산이나 처분 자산 집단은 현금 확보 등의 밸류업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매각 시기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스코는 일본제철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본제철의 주식을 일정 비율 보유해 왔는데요. 일본제철 역시 포스코의 지분을 보유하다가 지난해는 매각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시간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포스코홀딩스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1.44% 오른 31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영향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LG가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확보를 위해서 캐나다 리튬 추출 기업에 투자하면서 클린테크 분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는 최근 리튬 추출 기술을 보유한 서밋 나노테크 시리즈 A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통상적인 시리즈 A 투자 규모 내에서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규모는 20억에서 1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는 지난해 말에도 클린테크 기업인 액트아이온의 시리즈 A를 투자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 인공지능과 바이오, 클린테크 의미를 하는 ABC 분야를 선정해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략적 행보에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SK온이 일본의 완성차 업체인 닛산에 15조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SK온이 일본 완성차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는 2028년부터 2033년까지 6년 동안 모두 99.4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를 닛산에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형급 전기차 10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규모로 알려져 있고요. 업계에서는 금액이 15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온이 공급하는 배터리는 고성능 하이니켈 파우치셀로서 북미에서 생산돼서 닛산이 미국 미시시피주의 켄톤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인 차세대 전기차 4종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SK온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낸 건데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SK이노베이션 역시 시간에서 상승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살펴보시면 SK이노베이션 우선주가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8만 5천 원에 마감했고요. SK이노베이션 5.78% 오른 13만 1,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정규장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키움 프라이빗 에쿼티와 한국투자파트너스 PE본부가 레뷰코퍼레이션 매각에 나섭니다. 최근 EY 한영을 매각 자문사로 선정하고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매각 대상은 양사가 보유하고 있는 레뷰코퍼레이션의 지분 56.91%입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1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435억 원으로 지분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매각가는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LG유플러스가 꼽히는데요. LG유플러스는 지난 2022년 72억을 투자해서 레뷰코퍼레이션 지분 10%를 인수했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광고주에게 최적화된 인플루언서를 추천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서 설립 이후 12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 회원과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매칭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쇼폰 콘텐츠 전문 에이전시인 쇼트를 인수하면서 신규 사업 영역 확정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레뷰코퍼레이션의 최근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코퍼레이션은 2월 10일에는 최고가 16,200원 선까지 올라왔지만 이후에는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12,000원 내외에서 주가는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인수 절차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동훈 아나텍이 침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 타액 진단 전문가인 데이비드 웡 미국 UCLA 치의과대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간 18일 UCLA와 침을 기반으로 한 의료 진단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동훈 아나텍은 밝혔습니다. 액체 생검은 혈액과 타액 등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기술로서 간편한 검사로 암 조기 검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UCLA의 연구 인프라와 동훈 아나텍의 의료기기 제작 기술을 결합해서 세계 최초의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동훈 아나텍의 시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속에서 기대감에 또 수급이 몰렸는데요. 동훈 아나텍은 3.25% 오른 2,3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의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6가지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